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요일 아침부터 모의고사 푸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민식 세무사입니다. 모의고사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푸셨는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1회차 오후에도 한 번 하려 했는데, 첫날이니까 조금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오늘은 1회로 하고, 해설서가 페이지가 한 몇 페이지 정도 되죠? 한 페이지 정도 되니까 거기 해설서에 지금 모의고사 친 문제 해설이 있고 또 유사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간평, 세무사, 회계사 그런 문제들을 주제별로 제가 간략하게 해놓고 또 우리 상업 임용 시험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관련 주제별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 제가 강의한 기출 문제 분석반 그쪽에서 이제 많이 연습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모의고사 형태로 치는 연습을 이제 좀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9월, 11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는데요. 9월달 3주를 회계하고 원가 쪽에 모의고사를 하고 나머지 3주를 지난번 기출문제 분석반처럼 제가 경영학을 먼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경영학 그리고 상업, 경제, 그리고 무역 이렇게 상업, 경제하고 무역하고 또 같은 테마가 많이 엮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제 계획은 총 6주 과정인데 오늘 모의고사 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 수가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비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교육 과정론도 이제 개강할 예정이고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목별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문제 수가 좀 2배 정도, 1.5배, 2배 이렇게 출제를 했고 시간은 제가 35분 정도 했는데 35분이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푸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은 모의고사를 5회분 모의고사를 5회분 정도 하면 거의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수가 이제 더블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저희가 치는 게 진도별 과목별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은 10회분 가까이 될 거라는 얘기죠. 실제 시험으로 치면 그래서 5회분 정도를 제가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재밌으세요? 시험이 아주 즐거우셨는가 보는데요. 괜찮아요. 네. 아침부터 푼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끝마치기 전에 다음 주에 어떤 주제를 시험을 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관련 테마를 다음 주 중에 미리 이제 기초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회분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뭐 한 3, 4회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오전에 치고 점심 먹기 전까지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업경제도 이 정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럼 실제로는 6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회계학입니다. 시험생들이 좀 많이 버거워하는 과목일 수도 있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여기 이제 박미진 선생님께서 3주 동안
컴퓨터 일반을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이때 모의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제 되죠. 전체 준비가 9월 11월에 다 되실 겁니다. 요 중간에 요때였나요? 요때였나? 여기에 그게 있죠. 교육학 다음 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특강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9월 14일이면 21일인가요? 20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교육학 특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그 과목 또 경영학, 산업경제, 무역, 컴퓨터, 교육학 이렇게 하면 시험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께서는 그 과목별로 조금 학습이 돼 있으시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거는 괜찮으신가요? 그러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기본서는 한 번 정도 보셨나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혹시 그 풀이를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예, 저는 여기를 좀 강조합니다. 회계학하고 원가. 오늘 좀 천천히 할게요. 지난 7월 달에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 무역할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빨랐나요?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실기가 있었잖아요. 서울하고 대구에서. 그때 재무제표 그 회계순환과정 쫙 하면서 아마 재무 비율 이런 걸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계정 과목론에서 다루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종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게 실기 중간에 1차, 2차에 실기가 있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 1차가 필기고 2차가 실기였는데 실기 이꼬르 면접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서울대구에서 면접 보기 뭐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한 달 전이었나요? 일주일 전인지 여기에 실기가 들어갔었죠. 실기 뭐라 할까요? 필기 앤드 뭐 필기도 필기일 것이고 컴퓨터 뭐 앞에 앉아서 뭐 이렇게 했다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쪽하고 관련해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합격은 1차도 합격해야 되고 2차도 합격해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1, 2차 동시에 그러니까 2015학년도 1차, 2차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회계 이쪽이 잘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회계학 쪽이 너무 저기 뭐죠? 1차 2교시, 3교시에 너무 좀 비중이 약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합격생이 몇 명이었죠? 70 몇 명이었죠? 76명이었나요? 그분들 빼고 불편하신 분들 빼고 올해는 몇 명이죠? 예정 공고 31명? 2명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조금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경쟁률은 어차피 실질 경쟁률은 2대1, 2.5대1, 3대1 안 될 거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 좀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풀이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중간에 하면서 요 6추라는 과정을 제가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서 조금 그 시행착오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면 뭔가 변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지금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빨리 하고 풀이를 먼저 할게요. 12시
반까지만 할게요. 1시간 반까지. 12시 반. 12시 반 너무 길죠? 지금 11시, 저 시계가 맞나요? 11시니까 12시까지만 일단 합니다. 12시까지 하고 중간에 좀 쉬자고요.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할까? 전에처럼 우리 쉬지 않고 달릴까요? 20분만, 30분.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사실. 저도 버겁고 학생들도 버겁고. 12시까지 하고 12시 한 20분까지만 합시다. 아, 너무 많나요? 선생님 괜찮습니까? 이 정도 참을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아까 10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신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8시 10분까지만 하고요. 1시부터 점심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1시간요? 일단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가자고요. 여유있게. 아니면 모의고사 2회차 칠까요?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맞나요? 시계? 3시부터 1시입니다. 1시. 카메라 선생님, 이거 1시부터 할게요. 아니. 2시부터 수업할게요. 2시부터 뭐 3시 30, 4시까지. 중간에 너무 피곤하면 한 번 쉬고 끊어서. 제가 많이 안 씁니다. 네. 많이 안 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니까. 네, 뭐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아, 이거 10분, 50분만, 12시 10분까지 하고, 아니구나. 내가 시계 잘못했구나. 네. 12시 10분까지 하고, 그렇지. 잘못했구나. 12시 10분부터 1시 10분,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그렇지. 뭔가 여기 오후 시간이 좀 비더라고요. 2시 반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한 10분 쉬고, 2시 40분부터 4시. 이렇게 가야 되네. 네. 이렇게. 오후 수업 시간은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0분. 자. 모의고사는, 제가 생각하는 모의고사는, 저도 이제 모의고사 예전에 뭐 세무사 시험 칠 때 많이 했는데요. 지금 모의고사 우리가 지금 면접을 제외한 당락을 결정하는 1차 필기시험 아니에요. 1차 필기시험.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이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저 공부를 성실히 하셔가지고 자기가 아는 부분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통해 지금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이 언젠가요? 6일. 이게 일요일이죠? 토요일인가요? 네, 뭐 하여튼 12월 6일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오늘 14일이라고요. 12월 6일. 아주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10월과 10월 14일. 11월 14일. 14일하고 15일, 6일 하면 20일 정도 남았네. 아주 많이 남았다고요. 이거 한 달. 이거 한 달. 한 달이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한 달로 보면 3개월이 남았다고요. 3개월.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 100%한 5회분에서 여기에 실제 시험 100% 확률은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제가 2013학년도 시험 칠 때 그때는 객관식이었죠. 2014학년도가 작년이었고 이때 객관식 때 8분의 한 7? 이 정도는 제가 적중 좀 너무 과했나요?
하여튼 요때 선생님들이 결국에 요때 가서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 쪽에는 저한테 많이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하여튼 그랬고요. 하여튼 잘 찍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 쪽에 뭘까요? 그 시간 있죠? 제가 오늘 시험제 35분이라 했는데 여기 시험은 30분 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배분도 제가 계산을 다 해서 그 점수 배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했다고요. 1교시 시험이 있고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1차가 되는 거죠. 1교시가 교육학,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 우리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과목별 모의고사라서 제가 요거를 합했다고요. 예,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괜히, 자, 어떻게 됐나요? 요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죠? 기입형, 서술형. 3교시는 서술형, 논술형. 요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2점. 요 배점 얼마? 서술형은 다 배점 5점. 논술형은 배점 얼마? 10점. 그러면 2014학년도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나요? 배점 2점짜리에서 15문항 곱하기 2 30점 이렇게 됐고 여기에 몇 문항이었죠? 2교시 서술형이 4문항 4, 5, 20 그래서 2교시가 총 50점 1교시는 총 몇 점이죠? 30점인가요? 20점인가요? 20점 그러면 총 다 해서 100점이 나와 20점 50점 3교시는 당연히 30점이겠네요 3교시는 30점 따라서 20, 50, 30, 100점 만점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에는 논술형이 몇 문제 나왔죠? 4문항 10점짜리 4개 40점인가요? 논술형이 4문항 나왔잖아요. 40점 교육학 20점 아니었나? 잘못했죠. 3교시에 서술형 3교시에도 서술형이 있으니까 3교시에 서술형이 2문항 나왔다고요. 그러면 2, 5, 10, 20 3교시가 30점 맞네요. 이렇게 무슨 말 알죠? 3교시에는 서술형이 2문항 논술형이 2문항 서술형은 배점 5점에서 10점 논술형은 배점 10점에서 20점 3교시 다 합계는 30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아시다시피 1교시 90분 1교시 60분 2교시 90분 3교시 90분 이렇게 하면 그 문항수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몇 분 안에 풀어야 요게 20이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5분 답안 적는 것까지 다 해서 4.5분 나오나요? 20이라 치면 맞죠? 그런데 아무래도 서술형 쪽에 조금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배점이 높으니까 하나당 5점이니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간략한 그 답 1번, 답 2번 이렇게 부분 채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문항 20문항이라 치면 4분 정도 한 문제당 단순히 산수 평균했을 때 3교시는 총 4문항인데 90분이다. 4로 나누면 하나 20분이면 되나요? 충분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얘기해 드린 이유는 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에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실 때는 시간 배분, 연습, 그 다음에 마찬가지 주제인데 골라내기 해야 되죠. 골라내기. 아는 거는 건드리면 답을 적어야 된다고요. 정말 모르겠다, 제껴야 된다. 이거 풀고 다음 거 보고 제껴야 된다 할 때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 칠 때 이렇게 앉아서 다음 주도 치고 하실 때 끝까지 최선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가 시험장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내가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 깊이 예전에 봤던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저도 이제 모의고사 예전에 치면서 학원에서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모의고사를 1시간 반씩 치고, 1시간 반씩 치고 했었는데, 답을 거의 못 적죠. 답을 적어도 엉뚱한 거 적고, 다 우리는 서술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풀이할 때도 선생님들이 1차는 다 완벽하게 합격한 사람들이 2차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생략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회계 같은 거를 원체 1차를 요령껏 해서 붙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서 붙었기 때문에 2차에서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칠 때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은 확실히 풀고 자신 없는 과목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전체 문제가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문항 1번이 있으면 결국 조건에 따라 답안을 쓰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답은 100점을 못 맞더라도 요 1번에 대해서 이 답은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반타작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반타작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답이 어느 정도 100점을 다 맞으실 분도 있고 반만 맞으실 분도 있는데 고민 안 하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시험의 연습이다. 말 그대로 모의 아닙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못 푸신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고 잘 푸신다고 너무 들떠하실 필요도 없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항상 자신감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 자신감 두 개로 다 합격이 나옵니다. 결국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평가합니다. 중간에 열심히 했느냐, 과정이 어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결국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또 헷갈린다. 한시. 그러니까 한번 남들한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합격하는데 왜 내가 못 합격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내가 합격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셔도 되고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실천적
뭘 해야 될까요? 희망이라 해야 될까요? 꿈이라 해야 될까요? 소망? 항상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단절돼 가지고 희망만 품고 있다. 머릿속에 어떻게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있구나. 이 문제는 다 푸셨을 겁니다. 지금은 요 시험지는 자기가 푼 거 나중에 연습 맞춰보는 의미로만 쓰시고요. 여기 해설지 A4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시험 친 거는 옆에 놔두시고 해설서만 보셔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 앞에 그 2교시 지금 모의고사 1회분 돼 있고 2교시, 3교시가 이렇게 나눠졌고 기 이렇게 표기돼 있죠. 기 샵 1, 요 기술형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2점이죠. 끝에 물음표 뒤에 2점. 그리고 샵 붙인 거는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금 현재 1회분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하나하나 쓰면서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다음은 공공회사의 2014년 기초시점 현재 자산 부채 내역이다. 단기 중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135만 원, 126만 원. 금전출자와 현금 배당은 각각 15만 원, 9만 원이다. 기말 시점 현재 공공회사의 부채 총계가 55만 원이라면 기말 시점 현재 자산 총계는 얼마인가? 자, 이 지금 친절하게도 그 틀이 왁구가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그대로 해놨죠. 원래는 이게 뒤죽박죽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나마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이 했어요. 제가 적으면서 할게요. 전에는 안 적고 그냥 입으로만 하니까 조금. 자, 매출채권 268 그리고 상품 196 건물 300 토지 200 이거 동그라미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이 친구들이 자산일 텐데 자산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자산의 합계가 1051이 나오네요. 1051. 계산이 좀 시험 문제 그 사채도 있었죠. 근데 이게 충분히 천천히 시간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50. 87하면 얼마입니까? 87에 268 하면 3, 4, 355 196 그럼 855 196 1 올라가고 5 1051 나오네요. 그러니까 암산도 좀 연습을 옆에 적으면 되니까요. 자, 자산 계가 105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부채는 또 대변에 이렇게 해줬네요. 매입 채무 165 차입금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25만 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부채가 얼마죠? 415가 나오고, 자, 여기서 자본을 이제 구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 다 아시죠? 요거 선생님들이 당연히 아시지만 자산의 차변의 합계는 결국 대변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액에서도 많이 했고 핵에서도 많이 했고 결국 차변 대변 합계는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1, 0, 5,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41만 5천 원에서 자본 X를 더하니까 1051이 나왔다. 그럼 자본은 6, 3, 6. 검사를 해보면 1 올라가고 5 되고 0 내고 105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몰랐던 요거는 지금 와꾸의 틀에 주어진 자료고 우리가 주어지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자본을 유추해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는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맞죠? 재무상태표 아시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BS로 할게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언제부턴가 재무상태표. 자, 무엇입니까? 자산 합계는 요거 아닙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한 거예요. 요게 개가 나오겠죠? 요거 합계 이렇게 뭔가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꼬르 뭐다? 그렇죠. 자,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것으로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1번 타자로 낸 것도 그 이후 나오는 것들 그거하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리 표현을 좀 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라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순자산이라 하죠. 순자산. 그러면 순자산이 자본이라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자산이 100이다. 100이네. 부채가 20이다. 자본은 얼마인가? 80이다. 그러면 20에서 80 더하면 100이다. 지금 뭐 너무 쉬운 걸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겁니다. 자, 이 논리에 의해서 지금 기초 자본을 구했습니다. 자,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 항상 복식 부기에 의해서 마술 같은 대차평균의 원리. 자, 그러면 기초 자본은 구했다고요. 우리가 기초 자본. 여기에 기초라 했죠? 기초는 X1년도 1월 1일자를 말하죠. X1년도 1월 1일자. 이건 똑같죠? X0년도 12월 31일 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기초 자본 636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냐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기본 시험 문제의 그 테두리를 그려놓은 것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기말 X 1년도는 아닌가요? 지금 14년도 했는데 이렇게 그냥 표기할게요. 12월 31일 이렇게. 자, 기말로 갔다. 그런데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힌트를 많이 준 게 여러 가지를 줬는데 한번 보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기말 시점 현재의 자산 총계는 얼마인가? 이게 지금 해답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요거죠. 기말 자산 X. 이게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기말 현재 부채가 이런 친구들이 기초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구분됐는지는 변동이 됐는지는 언급이 없고 부채 총계가 55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본. 자본은 어떻게 될까? 결국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가 이 친구를 먼저 1차로 풀어야겠죠. 1단계.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요 합계가 2단계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럼 이 합계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 3단계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이제 박스로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박스로 해놨는데 요걸로 또 한번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단계로 이 자본이라는 친구가 기초 63만 6천 원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를 지금 4가지 정도가 된 문제에서 나오는데 기초 자본이 그대로 넘어올 일단 기초 자본에서 시작됐으니까 기초 자본 636. 자, 대전제가 뭡니까? 재무 상태표는 기말 시점 현재의 자산 부채의 누적 잔액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자본. 시그마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초 자본부터 출발해야 될 거고, 그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에 그 테두리, 박스에 있는 걸 통해서 기초 자본을 일단 구했고, 그 다음 당기 순이익이 여기에 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힌트를 줬죠. 수익에서 수익 1350에서 비용 1260을 뺐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 되죠. 90.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이다. 90. 이렇게. 자, 지금 당기순이익이 자본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게 크게 제가 자본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현금 배당이 있고 배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기업 형태로 봐서는 그렇죠. 주식이죠. 주식에서 제가 말하려는 잘 아시네요. 개인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당기순이익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가야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하기 개인 기업, 법인. 그래서 그 역대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구분을 잘 하신 그 출제자도 있고 엉터리로 하신 분도 더러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하튼 그리고 금전 출자 있죠? 금전 출자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당기순이 우리가 요거죠? 수익 비용이 그럼 결국 집합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수익 비용 항목은 결국에 결산해서 결산 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놈들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남는 놈이 뭡니까?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맞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미처분 이익 처분해서 차기이익으로 가고 뭐 이렇다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수익 항목이 되나요? 수익 항목. 그렇지. 요게 1350. 각종 수익이에요. 여기 매출액도 있을 거고 이자 수익도 있을 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각종 수익입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이 126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합계가 1350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1260, 90 하면 1350, 수익 135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손익을 마감하면 분계가 집합 손익. 이건 이제 도전 프로그램, 세무회계 프로그램 다뤄보면 금방 아시는데, 여하튼 집합 손익이 9만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 9만 원. 이런 손익이 마감이 된다고요. 손익 계정이 마감이 되는 거죠. 집합 손익, 수익과 비용 계정이. 이미 여기에서는 대변에 있던 수익이 차변으로 돼서 다 떨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다 사라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게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기순이익.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갑니까? 이임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도 다 나가리 된 거라고요. 집합손익은 이미 여기서 다 나가리, 수익 항목, 비용 항목 다 나가리 됐고, 이 친구가 재무상태표에 간다고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여기에 간다. 여기에 구성요소다. 이 뜻이라고요. 이 9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구성요소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본을 우리 예전 손익계산서 그렇고 IFRS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납입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항목 쪽에 지금 이제 당기순이익이 가는 거죠.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금전출자 갑시다. 금전출자는 위에 글자로 15만 원이 했대요. 금전출자 15만 원. 그러면 금전출자가 과연 어떤 겁니까? 현금을 출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 배당도 마찬가지고. 금전출자하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금전출자 15만 원 했는데 요거는 액면 만 원짜리 15주다. 그러니까 계산이 편하게요. 그러면 150, 15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설립 자본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몇 년도 회계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설립 자본이 있었을 거라고요. 설립 자본. 애초에 출자금 법인 등기했을 때 등기부등본상에 설립 기초 자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주당 액면가액 얼마 곱하기 몇 주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설립 자본이 아니고 요거는 기중에 금전 출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4년도 중에. 그러면 현금 15만 원. 여기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자본금이죠. 자본금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6천 원이었다. 액면이 6천 원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가 하나 계정 과목이 6만 원이었으면 6만 원 곱하기 15주 하면 얼마인가요? 아까 얼마였죠? 6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6만 원이 15주면 9만 원 아니에요? 여기에 계정 과목이 뭐죠? 7만 원이? 아니 6만 원이? 이게 뭐죠?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전에 우리 이 문제 했어요. 모의고사 할 때. 시험도 있었는데 기출문제 있었어요. 주발초 아니에요. 주발초. 우리 여수 선생님 다 아시면서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주발초 아니에요? 요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 아시잖아요. 이거 주발초. 선생님 이렇게 제가 자꾸 한 문제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기초도 알아야 되니까. 네, 기초도 알아야 되고 또 관련된 자본 쪽이나 이런 데서 다 관련 설명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출 문제를 많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기억을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죠. 주발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금전 출자 15만 원만 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얘기해야죠. 현금이 15만 원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금이 우리 액면 발행했다 합니다. 15만 원이었다. 결국에 순자산이 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 쪽에 금전 출자로 해서 자본이 15만 원만큼 요 칸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커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는 세팅된 값이니까 이 친구도 더 내려와야겠죠. 커져야겠죠.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금전 출자를 해서 자본이 이렇게 더 요만한 범위였는데 더 커져서 더 요 길이가 더 커지니까 자산도 당연히 대차평균에 의해서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현금 배당이라는 놈이 있어요. 현금 배당이 9만 원. 그런데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요 위에는 다 플러스인데 현금 배당은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지울게요. 현금 배당은 분계가 어떻게 되죠? 현금으로 배당했대요. 그럼 현금 나가겠죠? 9만 원.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미지급 배당금이 있었겠죠? 3월 말에 보통 이제 3월 말 정도 돼서 주주총회 열어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확정하면 미지급 배당금이 나왔을 거라고요. 여하튼 자산이 대변 쪽으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부채는 애초에 달려있던 미지급 배당금이 상계된 거고 금전 출자와 현금 배당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합계를 이제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현금 배당 9만 원 당기수는 다 나가리네요. 상계되고 150 하면 얼마인가요? 786. 자본 총계가 구했네요, 이제. 자, 1번 타자 786만 구하면 다 된다. 786 구하면 이것은 1336 1336000. 그렇다면 X는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1336000. 따라서 답은 1336000. 이게 답이라고요. 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테마가, 주제가 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손익법은 말 그대로 순이익이라는 얘기는 앞에 숨어있죠. 단기순이익이란 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익을 구한다. 아니 단기순이익을 구한다. 이게 손익법이고 재산법은 어떻습니까? 재산법은 이 그림 그 밑에 제가 그 풀이해 놓은 그림 있죠? 기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넘기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재산법은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기초 순자산. 결국 이거는 뭡니까? 순자산의 변동이라는 얘기죠. 이 친구들은 순자산이 얼마나 변동했느냐. 기초에 비해서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순자산, 기말 순자산 변동분과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이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금전, 배당, 아니 출자,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출자 마이너스 현금 배당. 이렇게 된답니다. 출자, 현금 배당.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당기순이익이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대입해 봅시다. 뭐 당연한 건데 기말 순자산이 얼마죠? 1336. 기말 순자산 1336000. 기초 순자산 얼마죠? 1051. 아니지. 자산을 재었네. 자산. 순자산이 얼마죠? 요거죠. 786이죠. 기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순자산이었죠.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지금 이게 지금 워낙 헷갈리네요. 그러면 기말 순자산이 7, 8, 6. 기초 순자산이 얼마죠? 아까 XX 했던 636. 그러면 순자산의 변동이 636 빼주면 50, 150. 150이 나오나요? 150, 000. 요거죠. 순자산 변동. 150 하면 786 맞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변동. 자, 출자액이 얼마? 아이고, 출자액이 15만 원이었죠. 현금 배당이 요거에 그 본인 스스로 갈로 열고 마이너스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하고 갈로 안 하고 플러스를 하든지 여하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반대에 놓인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배당이 9만 원. 그러면 이게 6만 원.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죠. 자, 결국 순자산 변동은 당기순이익은 결국 당기순이익은 15만 원 순자산 변동분 그리고 자본거래에 의한 순자산 변동분 6만 원 이렇게 하면 당기순이익은 9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재산법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 그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친구는 손익법이라 해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당기순이익을 구했어요. 손익계산서만 보고. 그런데 재산법은 요 친구가 다 재산법이죠. 재산법은 BS를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역으로 추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 그림이 사라졌네. 요 그림을 가지고 풀이에 이쪽 부분을 보시면 감이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 여기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이 다 자산 부채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의 자본거래가 있다. 직접 영업활동에 의한 손익거래는 아닌데 자본주가 출자하거나 현금 배당하는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것이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결국 그 연간이 된다는 거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기초 BS가 부채 기초 BS가 이렇게 있었고 기말 BS가 있을 것이고 기중에 이런 다른 거는 변동이 없고 이런 거래가 있었다 합시다. 현금 판매를 했다 하죠. 매달 매치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중에 하여튼 현금 판매라는 거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매출액 10원만 할까요? 10. 그리고 여기에 현금이 10원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나간 게 있다고 합시다. 판관비 5원이 나갔다 하죠. 무슨 비용 인건비라 할까요? 급여라 할까요? 하여튼 무슨 비용 5원이 나갔고 이것도 현금을 지급했다 합시다. 판관비 현금 지급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요 두 거래밖에 없습니다. 5원. 자, 요 두 개의 거래 말고는 아무런 거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손익법으로 하면 당기순이익 금방 구하죠. 손익법으로 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수익 비용 매출액 10에서 비용 5를 뺀 5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로 해보죠. 계산법. 계산법 보세요. 여기 자산이 지금 얼마 가야 됩니까? 그렇죠. 기말 자산. 다시. 기말, 여기 100이었습니다. 기초 자산이 100, 부채 20. 그래서 100이었는데, 기중에 두 가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산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자산은 누적액이라 했죠? 뭡니까? 기초 100 있었다. 그리고 단기에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자산 들어왔네, 자산 나갔네, 10-5는 5. 단기에 5만큼 변동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걔는 105네요. 그러면 이 친구도 당연히 105가 돼야 될 것이고 부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네요. 이거 두 거래, 그럼 부채는 20이죠? 우리가 자본이 얼마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죠? 85네요. 자, 이 친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친구.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한데, 기초가 80이었죠? 기초 자본이라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아까 구분할 때 그냥 이렇게 했죠? 쉽게. 원래는 이익잉여금 쪽에 무계획으로 가야겠죠? 단기 순이익 얼마? 요거 아니에요. 5원. 5원. 합계 85.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수익하고 비용 항목은 결국 집합 손익으로 가서 다 상계가 된다 했죠, 아까. 저렇게. 자, 간단한 예로 들으니까 계산법 쉽죠? 근데 뭐였나요? 우리 문제는 현금 배당이 있었고 추가로 증자, 유상 증자한 게 있었죠. 그거는 뭡니까? 순자산 변동이지만
손익거래에 의한 순자산 변동이 아니고 자본거래에 의한 지금 이거는 손익거래에 의한 수익이 느니까 자산이 늘고 비용이 느니까 자산이 감소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현금 흐름표 예전에 할 때 차변 쪽에 자산이 늘면 현금 흐름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요. 지금 생각 마음껏 하세요. 선생님 그 현금 흐름표도 조금 공부를 해보셨나요? 네, 현금 흐름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오늘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 제가 넣었죠? 오늘 모의고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그게 다들 오늘 늦게 오셔가지고 안 푸셨구나. 현금 흐름표가 제가 넣었는데 그렇죠. 영업현금 흐름 활동 서술형에 있었잖아요. 3교시. 네, 이따가 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금 흐름표도 그 순자산 변동. 현금 흐름표 어땠어요? 영정도 선생님, 현금 흐름표 할 때 자산 쪽에 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기초 100원이었는데 여기 자산입니다. 기초 자산 100원이었는데 기말 자산이 200원이었다. 증분이 100원이다. 증분 100원 늘었다 아닙니까? 그럼 자산이 100원 늘었다. 그러면 순자산 변동 현금은 어떻게 되나요? 100. 현금은 나갔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차. 그러면 부채의 감소는 부채가 감소했다는 거는 대변에 있던 부채가 차변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현금이 감소했다. 하여튼 얼마 이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였잖아요. 갑자기 저게 또 생각나서. 근데 반대로 아까 제대로 얘기하셨죠?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답은 구했고, 부가해서 설명도 이제 많이 드렸고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복잡한 게 나오면, 문제지에 아마 그 친절한 출제자 아니면, 박스를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서대로 배열됐다면 이렇게 자산 네모 박스에 자산 얼마, 부채 얼마 해서 간단하게 그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기말에 주어진 자료 딱 금액 넣고 합계 구해서 이거 먼저 크게 뽑아놓고 기초자본 박스에서 얼마인지 처음에 구했고 당기순이익은 손익법에서 이렇게 구하고 출자 배당 반대보호를 해주고 채워놓고 개 구하고 자산 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연습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네모 박스 한번 보세요. 그 두 번째 해설의 두 번째 박스예요. 손익법의 순이익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다. 1350에서 1260 빼서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게 그 풀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게 다 풀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구한 답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객관식 같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주관식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초가 되니까 제가 또 기초 내용도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차근차근 보시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12시 10분까지였나요? 자, 또 풉니다. 이번에는 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거는 2페이지 찾으셨죠? 네, 페이지 2페이지 뒷면에 있어요.
예, 이 페이지. 예, 맞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많이 본 것 같죠? 아주 친하죠, 이 문제하고. 이게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시험이 언제였나요? 2002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용고시 시험 때 나왔던 문제라고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렇게 단순했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기초. 자, 기초가 있는데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때가 1기라는 거예요. 1기. 딱. 그렇다면 1기에 저걸 했겠죠. 출자를 했겠죠. 경기 상점의 기말 자산이 120만 원이다. 기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요 앞부분 50만 원을 출자하여 여기서 출자하여 개업한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딱 끊어야 된다고요. 시험지에 딱. 그럼 이게 기초 자본이라는 얘기고 기초 자본 여기 기초로 돼 있으니까 자본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그럼 뭐 현금이 될 것이고 결국 여기 이제 중간에 씁니다. 중간에 씁니다. 이거 똑같기 때문에 걔 50만 원이고 이게 결국 자산이라는 얘기고 자산 총계 부채는 기업 설립한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었다. 이렇게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또한 자 요렇던 친구가 기말 BS를 봅시다. 자 문제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기말 자산이 자산 합계액이 120만 원이라 했네요. 그렇다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대변 합계는 차변 합계는 120만 원. 당연히 대변 합계도 120만 원. 부채, 자본. 부채도 친절하게 주지는 않았네요. 부채는 지금 친절하게 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힌트를 줬네요, 여기서. 자, 몇 번씩 계속 하죠. 여기에 최초, 기초, 재무상태표는 누적액이기 때문에 기말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의 누적 잔액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 50만 원.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됐나요? 총수익이 35만 원, 손익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총수익이 35만 원, 기준 총비용 20만 원이었다. 그러면 15만 원. 요거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 350 마이너스 200 000.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 의한 순자산 변동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문제가 세 줄밖에 안 되죠. 두 줄밖에 안 되네. 문제에 이 친구들이 있나요? 이 친구들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합계 650 000. 그럼 자본은 650 000이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550이네요. 부채는 550 000.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당기 순이익 답은 15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650, 기말 부채는 550. 자, 이것도 그려놓고 하면 쉽고요. 당기 순이익
1번 타자로 먼저 구했네요. 그래서 2번 타자로 자본 합계 요거 구했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부채 합계 3번 이렇게. 선생님이 요구사항도 순서대로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자, 이 문제 쉽죠? 선생님, 어떻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1번 그 시험 모의고사 푸실 때는 혹시 자신 있게 푸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요 이제 하면서 계속 하면 되니까. 그다음 밑에 유사 문제. 자,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공공회사의 단기 재무제표자료는 아래와 같다. 기말 부채 총계는 얼마인가? 이것도 결국 기말 부채 총계 이거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힌트를 좀 유사한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해서 아시겠지만 결국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들이 다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가 1번 타자 구하고 2번 타자 구해서 3번 타자 답 구한다. 이런 식이라고요. 자, 기초 자산 총계가 200만 원. 자, 200만 원. 그래서 합계 200만 원. 자, 기말 자산 총계도 여기는 320. 여기도 320. 그 다음에 기초 부채 총계가 80. 자, 그러면 역으로 200에서 80이니까 이거는 기초 자본이 120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겠죠? 기초 120. 1번 기초 이거를 구해서 기초 자리에 넣으면 되고, 단기 순이익은 수익 합계 350만 원. 수익 합계 350만 원. 비용 합계 2950. 얼마죠? 50만 원에 5만 원 더하면 55만 원. 단기 순이익 55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는 끝이 아니네요. 아까 모의고사 문제처럼 현금 금전 출자가 있네요. 그러면 금전 출자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니까 자산이 차변에 늘었으니까 순자산이 늘었다. 그럼 금전 출자는 45만 원. 그 다음에 쌍으로 나오는 게 항상 현금 배당이 있네요. 현금 배당이 20만 원. 근데 부호에 신경 쓰자. 마이너스. 요거는 부호가 다르게 되더라. 그것은 저거 아까 분계로 해서도 한번 확인해 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0, 50, 100, 100에서 20, 80, 200. 맞나요? 200. 그러면 이 친구가 200이 나오네요. 그러면 부채는 최후적으로 120, 320, 200, 120 이렇게.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전에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세무사 시험에 그 초창기에 이런 게 초창기 아니고 좀 오래된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객관식일 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더라도 우리 시험에 2003년에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에서는 계속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고 조금 쉬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점심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이네요.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10시부터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세요. 자, 이거는 2008년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는데
다들 유사합니다. 테두리만 폼만 조금씩 틀리게 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앞에 문제들은 뭘 자꾸 물어봤나요? 기말 자산 총계 얼마냐? 많이 물어봤던 게 기말 부채 총계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 있는 현금 배당금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리에 넣어서 하셔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제 스타일로 이렇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덤비는 거죠, 문제를. 자, 보세요. 공공회사 회계 정보가 다음과 같다. 2002년 중의 현금 배당금은 얼마인가? 주어진 항목 이외의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한 다른 변동 항목은 없으며 배당은 2001년 배당 가능 이익 잉여금 내에서 실시한다. 결국 2001년도 말에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처분 전 이익 잉여금이 현금 배당으로 가고 이익 준비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기 2월 처분 잉여금이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남는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런 식으로 남을 거라고요. 여하튼 잉여금이란 쪽도 뒤에 있으니까 또 다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1년 12월 31일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이번에 한번 해볼까? 아니지.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산이 2001년 12월 말이니까 지금 2002년 중에 현금 배당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 기준이 2002년이고 기말도 2002년이고 요거는 2002년 초가 될 것이고 2002년 초가 될 것이고 이 말은 결국 2001년 12월 3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200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죠. 2000X1년. 결국 2002년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기출문제 어느 쪽이었지? 뭐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 찾아봐야겠네. 그냥 2002년 1월 1일 하면 될 것을 굳이 2001년 12월 30일로 하고 싶었던가 봐요. 똑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출문제 현금 흐름표 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여하튼 우리는 다 압니다. 기초라는 걸. 자산 212 부채 97 5빵빵 그러면 여기에 212 000 부채 114 500 아니 자본이 114 500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구했고 기말 자산 333 부채 108 100 이거는 끊기네요. 자본이 224 900 그래서 333000 그런데 여기까지는 줬어요. 줬는데 출제자가 정보를 주었고 이거를 구하라는 게 목표죠.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저겁니다. 물음입니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구성 요소, 자본은 둘둘사 구빵빵이라는 것을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둘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기초 자본이 114500이라는 건 이미 여기를 통해서 알았고 단기순이익은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58, 500, 유상증자 100, 000. 현금 배당, 요거는 X죠. X인데 여기 마이너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이 친구는 기타 포괄 이익이 있네요. 그러면 포괄 손익계산서에 요 밑에 이제 총 포괄 이익 나올 건데, 여기에 기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이란 얘기죠. 기타 포괄 이익,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익이니까 4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럼 요게 둘둘사구 빵빵이니까 요 합계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x는 881빵빵 마이너스 881빵빵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산은 다 맞습니다. 맞고 암산하기는 좀 벅차고 여하튼 천천히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면 답은 현금 배당액은 얼마인가 하니까 88,100원 이렇게 답안지에 적으면 정답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앞선 문제하고는 조금 틀리게 모든 정보를 다 주면서 평균에 의해서 찾게 만들어주고, 이 친구까지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주고, 요거는 당에 나오니까 단기 수익액하고 기타 포괄 이익 요게 조금 있었고 달랐고, 금전 출자 다 있었고, 그러면 합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답은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고, 자, 나온 김에 저걸 볼까요? 포괄 손익계산서 아시죠? 저도 그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그 업체들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제조업이라 할까요? 매출 원가, 요건 항상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요걸 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었죠. 요거 마이너스고 뭐 아시죠? 요게 뭐죠? 매출, 총이익.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판관비가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비용 나올 것이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이익 나올 것이고, 법인세 보통 당기순이익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당기순이익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손익계산서 봤었잖아요. 우리 저 시산표 작성하고 회계 순환과정 할 때도. 근데 결국에 여기에는 사실은 숨어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법인세 차감 후, 세후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항상 앞에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안 하죠. 요 말은 생략해 버리죠. 당기순이익.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일반 손익계산서였고,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다 해보셨겠지만, 여기에서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총 포괄, 이것도 그냥 기타 포괄 이익이라 할게요. 이익, 수익보다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은 거예요. 총 포괄 이익, 이렇게 해서 작성되는 겁니다. 우리 기타 포괄 이익 혹시 기억나는 계정 과목 있습니까? 기타 포괄 이익으로 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제가 뭐가 기타 포괄이 뭐가 있을까요? 매, 해, 평 이렇게였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한참차, 해외 사업 이런 거 안 다루니까 보통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쪽에 유형자산 그런 거 할 때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게 나왔고, 주로 주식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러면 여기서 포괄 이익 잡혔다가 요거는 손익계산서는 X 1년도 그 한 기간을 의미한 거고, 그 한 해 기간. 근데 그거의 누적된 합계는 어디로 가나요? 재무상태표의 기포누.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간다고요? 요거는 그 당의 회계 기간의 이익이 얼마였다는 얘기고, 요게 100원이었잖아요. 1년도에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2년도에는 또 포괄 이익이 200원이었대요. 그럼 X 2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야 될 거는 300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거요. 요거는 나중에 주식 할 때 또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해서 내고 유형자산 손상도 낼 겁니다. 그거는 아직 한 번도 안 다룬 테마이기 때문에 시험에 IFRS 작년에 그 학정 기여형 그거 나왔었죠. DC형 퇴직연금제도 그런 것도 나오니까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구했고 밑에 이익준비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손익법과 그리고 재산법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데, 현금 배당이라는 친구가 자꾸 나오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이익 준비금 있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만큼 어디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까지. 금전 배당이니까 당연히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일 때는 이익 준비금 나오나요? 안 한다. 현금 배당일 때만 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을 하면 기업의 순자산이 위태로워지니까 법정 적립금으로서 이익 준비금을 현금 배당액의 10%까지는 상법상 적립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순자산에 영향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본이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납입 자본이 있을 것이고, 기타 포괄, 기포누가 있을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있을 것이고, 이임금. 납입 자본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쪽에 주발초,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발초 이렇게 될 것이고, 기포누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누계액, 평가 손익 누계액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익잉여금은 뭡니까? 법정 적립금 중에 이익 준비금이 있을 것이고, 결국 임의 적립금이 있을 것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이익 준비금이라는 놈은 결국 잉여금 그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가면서 이익 준비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산에 영향이 있냐 말이죠. 요거는 자본 항목끼리의 변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자산하고 변동이었기 때문에 손익법에 의한 재산법에 의한 당기순이익 구할 때 아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익잉여금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에 있던 100원이 마이너스 100원 되면서 올라가면서 플러스 100원 됐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만큼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0 됐다는 뜻이죠. 그게 이익준비금 100 플러스 됐다고요. 그러니까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단지 자리 바꿈만 했을 뿐이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했고,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하는데 현금 배당만 현금 배당만 나오죠. 근데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라고요.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배당 분기 한번 해보세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했을 때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뭐가 나오나요? 차변에 그렇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임금이라 그냥 씁니다. 대변에 뭐가 나와야 되죠? 자기 주식 이건 자기 주식 테마 아니고 여기에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주식으로 나눠줬잖아요. 주주들한테 100주를 던져준 거예요. 주주한테 액면가 100원이라 하면 10,000원만큼 자본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주식 배당도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어들면서 대변에 새롭게 자본금이랑 생겼다고요. 그러면 순자산에 영향이 있느냐 말이죠.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된 게 아니고 순자산이 단지 똑같아졌다고요.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간 거죠. 자본금. 결국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되고 자본금에 플러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자본의 영향은 없더라. 자본의 영향은 없더라. 영향 없다. 영향이 제로다.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자본의 구성 요소 할 때 우리가 그 순이익, 단기 순이익 구할 때 재산법으로 할 때 현금 배당만 있었다는 주식 배당은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분기해보고 그려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조금 오버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